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에는 고등학생 아들 1명과 중학생 딸 1명이 있어서 40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잘 아시겠지요?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가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 사람의 삶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마주하게 됩니다. 선량하게 산 사람은 인생도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그 반대로 비웃산 사람은 어려운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는 아직 오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정말 깊이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하게 잘 사는 편이었어요.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죠. 넉넉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련을 맞이했어요. 당시 아빠와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 동업자가 아빠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해 버린 겁니다. 아빠가 백방으로 수사를 하며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잠수를 탄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진 빚은 아빠 몫이 되어서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주변 모든 애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 딸이었던 저는 한순간에 집안이 망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었죠. 그 당시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니 울고 있을 틈이 없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남매를 키우려고 애쓰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제가 슬퍼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일에 앞장섰어요. 이미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으니 돈을 열심히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일하거나 식당 서빙이나 편의점 우유달까지 하는 등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했어요. 제 형편을 아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좋은 회사를 추천해 주셔서 월급도 좋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 해가 되든 가족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집이 망하고 반지하방에 모여 살던 우리 가족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살던 집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부도 충격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지만 많이 회복하셨기에 더는 바랄 게 없었던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는데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중학교 때 첫사랑이에요. 그 친구는 중간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잊지 않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켜내는 동안 집이 힘들어졌을 때도 친구에게 받은 편지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인연이 끝나지 않고 이어져서 20대 중반이 되어서도 서로 연락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친구가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을 그 친구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기에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바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친구는 예전보다 더 멋있어졌고 중학교 때는 소년 같았는데 어느새 남자로 성장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가까워지고 얼마 후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연인이 된 후에는 행복한 연애를 즐기며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 사람과 함께 부부가 되어 살며 제 삶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빠의 사업이 잘 되셔서 걱정할 것 없이 살았던 시절처럼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간격 없이 행복했어요. 적당한 시기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은 시기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정리하고 해고하게 되었고 남편이 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이들은 어린 상태였고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가장인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지만 더 괴로워했던 건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와 아이들을 위해 늘 열심히 일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닥치니 모든 의욕을 잃은 것 같았네요. 그러더니 어느새부턴가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 맛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술을 과하게 마셔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냥 넘어갔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매일 같이 만취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얘기 좋지.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실까?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빠져 살 거냐고. 그러자 남편은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정우, 아빠, 당신은 왜 그런지 정말. 사람이 살면 회사에서 물려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이지. 그런 일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 할 거야? 우리 정우랑 수아를 잘 키우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래,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회사에서 한 번 해고당하고 나니까 의욕이 안 생겨. 내 삶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너무 막막해.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을 하면서 애들 아빠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에 남편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힘들었다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우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술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날 지쳐온 남편을 보고 한 가지 결심했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때까지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힘을 내게 될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1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조금 쉬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년간 주부로 살았던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유부녀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군의 식당에서 조리사를 채용 중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조리장이 제게 호의적이셔서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내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일이 남편에게는 자극이 된 것 같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온 남편은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구직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가정은 시련을 잘 극복하고 조금씩 회복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새 직장을 시작했다고 하여 군내 식당에서의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일은 힘들기 애씁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었고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답니다. 특히 자녀들이 점점 자라며 많은 돈이 필요해졌을 때 제가 돈을 벌어서 하루라도 더 학원을 다닐 수 있어 다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 둘 다 돈을 버니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서운하지 않게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할 수 있었고요.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수제 소리를 듣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할지 참 궁금했는데 대학교 교수와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결혼 전에 만났을 때는 모두가 정신이 없어서 서로 친해질 만큼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결혼식이 지나고 시댁에서 다시 만났을 때 동서는 결혼 선물을 정말 잘 받았다며 형님과 아주버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고마워하며 인사를 주고받았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동서가 곧 제가 일하는 대학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반가웠고 이런 우연이 있나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동서 정말 잘 됐다. 앞으로 학교에서도 얼굴 보면 되겠네. 그러게요. 형님이 일하시는 학교로 받아가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형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제가 그한테 들은 게 없어서. 아, 나 사실은 그 대학교 군내 식당에서 일해요. 며칠 전부터는 교수 식당을 옮겼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강의 시작하면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제가 군내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자 동서는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우리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럼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결혼 선물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아, 형님 엄청 무리하셨는지. 그래도 우리 둘이 보니까 형편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도련님이 결혼식이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실은 방금 학교 군내 식당에서 일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식당 일은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동서의 말을 듣는데 순간 벙찌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 너무 황당했어요. 저기 동서, 무슨 말이 그래? 그럼 내가 못 먹고 못 배웠다는 건가요? 해당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형님께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걱정했는데 형님께서라도 계셔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서포트 좀 잘해주세요. 그럼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앞으로 한 가족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너무 걱정 마. 제 말에 동선이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서포트 기대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도 아니고 동서인 학교 생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동서가 우리 학교 교수로 부임했고 동서의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수업 때문에 커피를 사오지 못했으니 저는 동서에게 제가 마실 커피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제가 마실 커피를 사면서 동시에 한 잔 더 사는 것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래서 사다 줬었죠.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동서의 연락은 시간을 가리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 준비로 정신없을 때도 전화해서 교회 건물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저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침에 전화한 동서는 지난번에 사다 준 아메리카노에서는 싸구려 맛이 났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말하는 브랜드에서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또한 버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일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자신이 강의하느라 점심을 못 먹었다고 해서 군내 식당에서 뭘 좀 가져오라는 요청을 했었죠. 그때부터 교수 동서의 부탁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본인이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군내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바로 말했죠.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시키는 일은 없으니 배고프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으니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동서의 연락은 그 뒤로도 끊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자신이 지금 너무 바쁘니 스타킹 하나만 사다 달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스타킹을 사들고 연구실로 갔더니 동서가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나왔어. 근데 지금 자고 있었던 거야? 아까 전화로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형님 좀 빨리 와달라 해보려고 연기 좀 해봤어요. 어때요, 형님? 깜빡했죠? 너무 재밌네. 동서의 대답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동서가 형님한테? 동서 난 하나도 재미없어. 그리고 앞으로 동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직접 사, 괜히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내지 않고 뭐예요? 형님 화났어요. 뭘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요? 명문대 교수인 동서한테 스타킹 하나 사다 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동서도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빠 보이시겠지만
저도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번부터 계속해서 저를 불러내서 커피를 사다 달라고 시키잖아요. 오늘은 스타벅스까지 사오라고 시키셨죠. 딱 보니까 동서가 바빴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나에게 부탁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은 직접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번 말씀하시네요. 분명 저번에 서포트를 해줄게 하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일도 군말 없이 해주는 거죠. 왜 이러시나요? 저기 동서, 내가 서포트를 해줄게 했던 건 동서가 학교에 적응하는 일을 돕겠다고 한 거였어요. 이렇게 잔말씀은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럼 난 이만 가볼게요. 보게. 그러자 동서가 저를 가로막아 서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형님,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참 어이가 없네 군네.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누가 교수 적응을 도와요. 적응은 교수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서포트 해준다길래 당연히 심부름이나 해줄 줄 알았지. 이렇게 따지고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막말로 식당 아줌마인 형님이 내 덕에 연구실에 들어와 거지.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예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식당 아줌마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럼 여기 식당 아줌마가 형님밖에 더 있어요. 입 아프게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무튼 명문대 교수가 심부름이나 시켜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야. 솔직히 같은 집안 며느리인 거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랑 말이나 섞었어. 내 덕에 연구실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영광으로도 인정받아야지. 심부름 몇 번 시켰다고 너무 까칠하게 고집부린 것 같아요. 이제 나가 보세요. 그럼 동서의 연구실을 나와서 황당함과 억울함의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참 속상하네요. 서포트를 핑계로 심부름을 시키다 보니 동서의 인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동서 라인텍 집어삼켜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오늘도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해주곤 했어요. 우리 둘의 사이를 모르는 구내 식당 사람들은 교수 동서가 예에 바르다면 칭찬했겠지만 그 속내를 아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도 반가운 일이 없었죠. 그렇다고 학교의 모든 교수가 다 동서 같은 건 아니었어요. 식당 아줌마라고 무시하지 않고 잘 챙겨주시는 분도 계셨고 특히 학교 총장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네요. 가끔 식사하러 오실 때도 우리 모두에게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이셨어. 그래서 군내 식당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좋으셨고 하루는 제가 아빠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우울했던 날이 있었어요. 과거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그래도 회복해 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일할 때는 티를 내면 안 되는데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서 표정에 티가 나 있었나 봐요. 총장님은 어두운 평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던 분께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다는 느낌이 드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소한 인사라도 당시에 마음이 힘들었던 제게 위로가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경이 악화되고 나이도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은 모습이었나 봐요.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안고 울면서 울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시던 분이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언제쯤 이렇게 떠나시게 될지 말씀하시던 걸 생각하니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는 가까운 분들만을 초대하여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지냈는데 그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서요. 2일째 되는 날밤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장례식에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학교 총장이었던 분이었어요. 총장님과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장에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 한참 말이 없이 계셨다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잠시 후 총장님께서 사연을 들려주셨어요. 총장님과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였어요. 총장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총장님 도시락까지 싸주시고 우리 할머니 댁에서 밥도 많이 먹고 자랐다고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외국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빠와 연락이 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는 아빠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총장님은 소식이 끊긴 채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주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고 떠날 수 있어서 아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영환이 놈 따님인 줄 알았으면 학교에서 만날 때 나는 더 잘해줄 텐데 참 이런 인연이 있네요. 그러게요. 총장님이 아빠와 죽마고 오셨을 줄은 몰랐어요. 좀 더 일찍 영하일 찾았으면 생전에 얼굴 한 번은 봤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나는 은혜를 갚을 시간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지청장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충분히 기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새기지 말고요. 아니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하나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미란 씨께 그 도움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친구에게 못 갚은 은혜를 미란 씨께 갚겠으니 앞으로 제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총장님께서 떠나시기 전까지 마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다고 하셔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총장님은 조문을 하시고 가셨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존경했던 분이셨는데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분이셨다니 놀랍기도 하고 언제든 도와주신다는 말 때문인지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말만이라도 참 감사했죠.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득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또 식당에 출근해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기도 했었고요. 그날도 폭풍 같은 점심 대식이 끝나고 지저분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근처에서 동서가 동료 교수들과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사하는 동서의 모습을 봤는데 식판에 오이 반찬을 가져온 거예요. 예전에 동서가 오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오이가 작게 썰어져서 든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말을 해주려고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동생, 이제 먹는 거예요. 어머, 우리 형님이시다네. 저, 밥을 먹고 있어요. 보면 몰라요. 제 인사에 돌로 답하는 동생이 민망해했지만 다른 교수들도 있다 보니 그냥 알려줄 것만 알려주고 싶어서 하던 말을 이었어요. 동생이 식판을 보니 오이를 가져왔나 봐요. 그 반찬에 오이를 잘게 다져 넣었는데 동생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먹으면 금방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며 그것만 빼고 먹으라고. 어머, 형님 고마워요. 저는 오이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한 입 턱만 먹을 뻔했네요.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 신기하다. 급 다른 형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다. 아무튼 알려줘서 감사해요. 조심해서 먹을게요. 그 말을 마친 동서는 뭐가 재밌는지에 있는 교수들과 깔깔대며 웃었다. 끝 다른 형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을 할 때 솔직히 너무 수치스러웠다. 저를 천대하고 개무시하는 태도에 바로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밥 먹는 사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참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몇 시간 뒤에 동서가 식당으로 찾아와 저를 불렀다. 동서야,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다. 어떤 이유에서 쪽지를 받아보니 교수들의 이름과 그 옆에 여러 음식 재료와 메뉴가 써 있었어요. 동서, 이게 뭐지? 이걸 왜 나에게 준 거야? 그 쪽지를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역시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은 눈치도 없다니까. 그 쪽지에 적힌 것이 뭘까요? 나랑 친한 동료 교수들이 못 먹는 재료와 싫어하는 음식을 적어 놓은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교수 식당에 금식 나오는 날이면 우리에게 알려줘요. 교수별 연구실 위치도 적어 두었으니 대충 알리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 쪽지를 받아보니 참 황당했어요. 기껏 찾아와 한다는데 이런 쪽지를 준다는 것도 웃겼고
일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 정말 황당하다. 반찬 못하는지 알고 싶으면 다른 교수들이 직접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왜 나에게 시키는 거야?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말해주러 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원인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형님, 우리도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교수 아니에요. 형님은 군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고 교수랑 식당 아줌마랑 같아요. 메뉴를 찾아볼 시간에 우리는 연구를 더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군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깜빡이는 모습인데 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분께서 이런 일도 해야 교수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천대를 당한 채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속상하기도 했고 사람을 무시하는 동선의 성품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어차피 자주 마주치지 않을 사람이라서 마음속에서 잊기로 하고 앞으로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동서는 학교에서 저를 보면 깔보고 무시하면서도 시댁에서 만날 때면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하고 형님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진정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교수 동서가 예의도 바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실체를 본 후에는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댁만 저에게 친한 척하는 모습이 우습게 보였고 그냥 더는 엮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동서가 친한 척을 할 때마다 그저 최소한의 대꾸만 해주는 셈이었죠. 가족 모임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학교에서 보면 차가운 바람이 부는 모습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이중성에 질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른들은 우리 둘을 잘 지내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바빠서 동서와 잘 연락되지 않아서 대신으로 저에게 연락하여 우리 교수님은 잘 지내니 동서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에 대해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는다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입장이고 인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부탁으로 동서를 찾아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동서를 위해 보약을 만들어 두셨는데 몇 날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요. 직접 주라며 계속해서 졸랐기에 어쩔 수 없이 보약을 받아들이고 동서가 있는 연구실을 향했어요. 그러나 문 앞에 도착해도 눅눅히 노크를 해봐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더군요. 자리를 비웠나 생각해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인가 신음소리인가 이상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득 동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졌다. 나는 참을 수 없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교수실 문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동서는 교수실 안에서 학생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너무 당황해 바로 문을 닫고 빠져나왔다. 동서가 다른 남자와 또 학생과 그렇게 하다니 정말 놀랍고 황당했다. 걸음마조차 나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으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순간 동서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정신이 없어 보였고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단발로 변해 있었다. 형님, 어떻게 된 거죠? 하며 내게 물어보았다. 연구실에는 외요 안이 왔으면 노크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모르세요? 본인이 못 볼 걸 보여주고 제게 따지는데 정말 적하였어요. 몇 번이나 노후할 줄 알아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며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화를 푸나요? 그리고 문 밖에서 동서의 신음소리가 다 들렸어요. 정말 미쳤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학생과 동서를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 말인가요, 서방님?
아셔 미쳤어요. 이거 알게 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랑 당장 이혼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았고 그 후로 제가 끌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오늘 일 우리 남편에게 말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도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진짜, 이거요. 알려주면 큰일 나요. 그게 겁나면 애초에 이러면 안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이랑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럴 테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한 번만 넘어갈게요. 대신 그 학생이랑 관계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라고. 동서가 비밀로 하자고 예언하는 통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일이지만 또 사람이다 보니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행동에 화도 많이 났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동서가 반성하길 바라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네요. 그 일이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조리 실장님이 따로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봤더니 제게 갑자기 다짜고짜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동안 일 때문에 지적받은 일도 없었고 지금까지 일만 잘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왜 저를 해고하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고민하던 조리 실장님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제게 보고 교수 동서 눈밖에 난 것 같다면서 며칠 전부터 하도 찾아와 저를 해고해달라고 부탁했네요. 처음에는 부탁했었는데 조리 실장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자 다른 동료 교수들까지 데려와 제게 해고하라고 협박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비치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인의 잘못도 덮어주고 기회까지 주었는데 동서는 제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비밀을 지켜준 고마움도 모르고 저를 학교에서 치워버리려고 한 동서의 행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서를 찾아갔네요. 동서야, 잠깐 나 좀 봐. 저 지금 바쁘긴 한데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긴 하거든. 뭐 할 말 있으면 5분 안으로 끝내세요. 그래, 그럼. 동서가 나를 해고하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한 거 맞나요? 동서가 나를 왜 그런 권리로 해고하다니. 그래서 나는 동서의 실수도 눈 감아 주었어. 기회까지 주었던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 형님이 뭔가 착각 중인 것 같은데요. 그쪽이 어떻게 나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 내가 불륜하는 것을 봤다고 뭔 큰 결점이라도 잡은 거로 생각하는 모습인데 꿈에서 깨어나세요. 대학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주제에 대해 자르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럼 그때 동서의 행동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교수의 식견이나 돼서 학생과 그렇게 하는 게 뭐거든요. 게다가 나처럼 식당 직원 하나를 자르라고 협박하는 게 그게 교수스러운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 잘렸다는 게 불만스러운 것 같은데 그쪽 상사에게 가서 해풀어 보세요. 나는 이 학교 교수로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식당 아줌마가 너무 보기 싫어. 그냥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쪽과 제가 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날 해고하고 불륜을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멍청한 아줌마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요. 나는 뭘 하나 그만두는 생각조차 없으니까 인생에 관여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설령 당신이 어디 가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 하더라도 고작 급식 아줌마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아줌마는 자기 일로 먹고 살고 걱정하시라고 오지랖도 조금은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진동서는 사과 대신 저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개무시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싹싹 빌 때는 언제인가 저를 업신여기고 제 일터까지 빼앗으려 한 겁니다. 저를 이렇게 취급하는 동서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롭시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동서를 찾아가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애초에 그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동서가 제 해고를 사주했다는 증거만 남기려고 녹음을 한 건데
불륜에 대한 얘기까지 다 담겨 있으니 이걸로 동서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총장님이 떠올랐어요. 아버님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신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즉시 총장실로 갔죠. 총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내용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수 동서의 불륜을 목격한 것, 그리고 그 불륜이 학교 식당에서 발각되어 제가 해고되는 사태까지 모든 사실을 총장님께 전했습니다. 처음에 총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교수 동서의 실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총장님은 주저하지 않고 동서를 소환하셨습니다. 동서는 총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총장님을 보고 예의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행동에 기가 막혔지만 곧 동서가 총장님 앞에 서서 당할 일을 알게 되자 모두 놀랐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순간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번졌고 그때 바로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다. 정 교수, 군내 식당에서 일하는 김미란 씨를 아시나요? 두 분 가족이라고 들었는데. 네, 잘 알아요. 제가 그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총장실에. 어째서 학교에서 김미란 씨와 관련된 일들을 다 들었다는 겁니까? 이에 청장님의 말에 의아한 빛을 띠며 웃어 보였다. 총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 또한 형님의 얘기에 분노를 느끼기는 했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었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동선을 교묘하게 제 탓을 하는데 어쩜 사람이 그럴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서는 지금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낸다는 거야? 동서가 학생이랑 그런 짓을 한 것도 나를 자르라고 한 것도 다 내가 꾸며낸 일이야? 형님 정말 청장님 앞에서 왜 그러세요? 제가 상대해드리기도 이젠 지치네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힘들게 하시면 저도 이제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듣고 동서가 못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대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이내 아까 우리가 나눈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오자 동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바람 피운 것을 인정하는 말까지 나오자 동서는 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 모함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총장님을 붙잡고 있는데 저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대학도 못 나온 여자 말을 믿지 말라며 화를 내더군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총장님은 그 순간 동서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 교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아주 안 되겠구만. 손이 사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하고 뭐래요. 정 교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총장님 그게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총장님,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직 사태가 안 파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김미란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구인 줄 아냐고 그렇게 막말을 합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사람 직업만 보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시점부로 정 교수는 교수 해임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청장님, 아무리 그래도 식당 아줌마 말만 믿고 제 말은 안 믿어주시는 거네요. 저는 이 학교 교수입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엄연히 제가 쌓은 커리어가 있어요. 어떻게 지불도 없는 저 여자 말만 믿고 이러세요? 동서는 두꺼운 철면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도 청장님은 제 말을 굳게 믿어주셨어요. 김미란 씨는 절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식당 아줌마가 은인의 딸이라니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총장님 같은 분이 저런 여자한테 은인이라고 하세요?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모습이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동서는 못 믿겠지만 우리 아빠랑 총장님이 친구였어. 동서, 우리 아빠 장례식에도 안 왔지? 그때라도 왔으면 나랑 총장님 사이를 알았을 텐데 유감이네. 그럼 사람을 무시하는 버릇 좀 고쳤을 텐데 진짜 안타깝다. 제 말을 들은 동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네요. 제 옷을 붙잡고 매달리더니 형님 미안해요. 제가 잠깐 정신을 잃은 모양이었나 봐요. 형님이 그런 식으로 협박할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그게 아닌 걸 알죠? 다시는 학생을 만나서 이런 짓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저 진짜 이런 일로 교수한테 혼나면 인생 망해요. 제가 이 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제발요. 구의 식당에서 일한다고 사람을 천대하고 걔를 무시할 때는 언제였죠? 이젠 와서 왜 이래요? 지금에야 나한테 사과하고 매달리는 건 웃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날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교수라고 사람 다 깔보더니 그 벌 받는다고 봐요. 동서를 붙잡고 사정을 처리하던 동안 앞에서 따끔하게 말해줬습니다. 동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총장님께 부탁하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뒤늦게 제 정체를 알고 목노하며 오유한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동서의 해임 소식은 학교 안으로 금방 퍼졌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그동안 다른 학생들까지 만나왔더라고요. 여러 학생들과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학교에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동서와 학생들 간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동서는 교수직에서 해임당했고 이 사태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이 사건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로 가거나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후 동서의 명성은 물론 서방님마저까지 타격을 입고 동서는 그때부터 바로든 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했어요. 교수도 할 수 없어지고 불륜. 교수로 낙인을 지은 동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꼴이 다 본인의 자업자득이 있다는 걸 동서도 알까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동서 때문에 저는 사람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이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 만큼 그걸 교훈 삼아 제 인생은 선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도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썰에는 여러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